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라고 합니다. 한 만 4년 정도를 이곳 제네바에서 살고 있고 지금 5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살면서 저는 이제 아빠 주부이기도 한데요. 아빠 주부로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살게 되면 정말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합쳐갖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스위스 제네바로 이사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스위스는 이렇게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을가을한 느낌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했던 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영상을 켜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스위스 제네바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옵니바. 누군가 스위스 제네바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뽑은 가장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공기라는 게 평상시에 있을 때는 잘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한 것이 아마 이 공기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도 많았고 병원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거의 뭐 열흘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은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뭐 장기침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벼운 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갔던 것 같은데,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는 거의 그런 일로 병원을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 제네바라는 게 이제 스위스가 한국과 달리 이제 다른 나무들의 품종이 있어서 약간 그런 이제 다른 나무들에서 오는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뭐 알러지, 한국에서 없었던 새로운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떤 깨끗한 공기 때문에 몸이 되게 정화되고 순화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자잘한 잔병 같은 것들도 제네바에 와서 다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떤 공기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 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살면서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뭐 강도를 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하거나 할 것 같은 상황을 전혀 마주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서 아주 뭐 좀 험한 동네, 물론 여기도 그 당연히 험한 동네나 이렇게 실제로 다니기 좀 불편한 동네들이 있긴 한데, 그런 동네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다 전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치안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제네바에 왔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심이 되는 도시이자 나라였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그런 위협이 좀 있는 나라에 가서는 생활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치안이나 위협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이사 왔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무척 깨끗해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서 매일 낙엽 청소라든지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력들이 엄청 많고, 사람들 시민의식들도 높아서 보통 개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직접 치우고, 쓰레기 같은 것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담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를 여행했을 때보다는 훨씬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뭐 지나가다 개 배설물이 있어서 땅도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적어도 스위스 제네바에는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는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하는 건의 생활권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만 제네바는 좀 특별한 도시라서 국제기구가 엄청 많잖아요. 세계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세계 공모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컴퍼니의 본사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제네바의 전체 인구 중에 한 30% 정도는 아마 외국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해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게 독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프랑스어만 써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보면 죽기 살기로 이제 프랑스어를 배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사용하는데도 상점들도 일부 뭐 어쨌든 고객들이 주요 고객들이 이제 외국인들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 사용 같은 건 다 되고, 전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물가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는 뭐 복잡하고 번화하고 편의점도 많고 이런 뭐 장점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 한번 갔다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아, 이곳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이 높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라든지 산책, 그다음에 달리기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되게 심심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에 바쁘게 살다가 왔었을 때는, 혹은 여기 있다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 이곳이 참 여유롭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았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이들한테는 엄청 천국인 곳이죠.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기도 하는데, 뭐 공립학교를 다니던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청 즐겁게 생활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엄청 천국 같은 곳이고, 사실 그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 없이 밝게 뛰어놀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이제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됐을 때 한국에 엄청 뭐랄까, 한국에 엄청 빡빡했던 그런 공부했던 아이들 쫓아가려면 굉장히 힘들 일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마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제 한국인을 둔 자녀를 둔 가족들이 시간을 짬짬이 내갖고 한국에 있는 교육들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영어를 많이 더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프랑스어를 더 많이 배웠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와 훨씬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가 좀 그게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얻는 영어의 경험이 굉장히 자신감도 높여주고, 아이들이 어떤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한국말로도 생각하거나 영어로도 생각하거나 말해보거나 듣거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넓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행 다니기 굉장히 좋은 곳. 스위스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심 부분에 있잖아요. 거점 국가로서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도 붙어 있고, 독일도 붙어 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붙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리히텐슈타인까지 총 5나라가 지금 스위스에 붙어 있어서 차로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서 왕래가 쉽기도 하고, 또 한 나라씩 더 건너다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더 다른 도시, 밀라노를 지나서 피렌체, 로마 뭐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프랑스의 남부를 지나서 가면 스페인까지 갈 수 있고, 스페인에서 가면 포르투갈, 그다음에 독일도 더 지나서 가면 뭐 폴란드도 갈 수 있고, 더 지나서 가면 터키도, 위쪽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것들이 차로도 다닐 수 있지만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 거의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야. 1시간 혹은 2시간, 뭐 영국까지도 1시간 조금 넘으면 비행기로도 갈 수 있어서 실제로 이 유럽에 와서 여러 나라를 경험해보고 기억에 담는 것들이 굉장히 추억이 되고 장점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계절이 똑같이 있다? 한국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스위스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어쨌든 사계절을 아기의 어떤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여름은 또 여름대로 여름의 활동들이 있고, 가을, 겨울은 또 겨울에 스키 많이 타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살던 어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스위스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굉장히 더운 나라를 간다거나 굉장히 추운 나라로만 갔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사계절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좀 단점이랄까? 좀 안 좋은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물가가 엄청 비싸다. 뭐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 비싼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사도 엄청 비싸고 인건비도 엄청 비싸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시급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거의 3만 원 정도 좀 넘는다고 하니까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뭐 당연히 손해 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근무하는 상황은 안 생기니까 현재 있는 기업이나 어떤 기구들에서도 그런 물가를 보전해주는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한국에선 100원짜리였는데 여기선 300원짜리면 그 물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떤 일부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차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아마 물가 보전이라고 해주는 아마 생활 항목 급여 목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식 같은 거를 뭐 함부로 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이제 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특별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먹거리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스위스가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국토가 넓지도 않고 뭐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도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해산물도 수입해서 들여와야 되고 뭐 스위스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치즈, 와인, 그다음에 뭐 시계도 유명하고 그렇지만 먹거리 관련해서는 뭐 치즈, 와인, 뭐 이런 초콜릿 이런 것들만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거를 드셨다가 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한국인 마트가 있지도 않고 그 스위스 뭐 아주 조금 멀리 가거나 아니면 스위스 국경 넘어 프랑스령에 이제 아시안 마트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일부의 한식 재료들은 구할 수 있지만 아직 전부 다를 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스위스 안에서도 한식 재료를 파는 인터넷 몰이 있긴 한데 모든 걸 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주부님들께서는 직접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해내곤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무리 그 레시피를 보고 해도 되게 한계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루해요. 막 바쁘게 돌아가진 않고 사람들도 굉장히 여유 있고 다 느릿느릿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보통 그런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뭐 다채로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차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저처럼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물론 이제 책도 써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투어 관광 오시는 분들 투어 해드리기도 하고 뭐 온라인 투어도 해보고 굉장히 자잘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넓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루함에서 오는 단점도 있는데 또 그걸 또 여유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도시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어떤 자기의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아무래도 국제 기구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고 뭐 공무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2, 3년 단위로 파견을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물론 한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게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가족끼리 깊이 끈끈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때는 끈끈하게 잘 지내는데 뭐 2, 3년 단위로 또 그 2, 3년이 서로 일정이 맞지도 않고 내가 한 1년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2, 3년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갈 만한 때쯤에 또 다른 분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이어서 뭐 언제까지 계속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정이 거의 확실하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만나면서도 헤어짐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족끼리 너무 깊게 정이 들었다간 또 헤어질 때도 너무 슬프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걸 고려하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언젠가 어디서 다시 만나는 기회가 생길지 몰라서 기약은 하면서 헤어지긴 하지만 다소 좀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저희처럼 이제 사기업을 다니는 부류가 있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공무로 오시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의 학교가 같을 때는 그 그룹이 같이 이제 섞여서 모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공무는 공무끼리, 뭐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끼리, 저희 같은 사기업은 사실은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약간 그룹핑이 되어서 활동이나 모임을 하기는 해요. 그래갖고 딱 왔었을 때는 어떤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사실 저도 살면서 한국인이 이렇게 제네바에 많은지는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운동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현지에서 결혼해서 아주 오래 정착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그룹은 그룹들끼리 모여서 뭐 회사 문화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룹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각자 속했던 그룹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활동이 넓혀져가는 부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손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빠 주부잖아요. 아빠 주부로서 되게 힘든 일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한국에서는 사실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이제 그만두고 아내를 따라왔었을 때는 과연 내가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학교를 잘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는 잘 챙겨줄 수 있을까?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도 다 처음이고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어의 메인 잡은 이제 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약간 상실감이 좀 있어요. 그 어떤 자아와 관련된, 도대체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내 주된 일이 아닌데 굉장히 노력할 마음이 많이 안 나고 그렇긴 하죠. 또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들은 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좀 정체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사 오면 한 3개월, 길게는 1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그런 것도 잘 이겨내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 여러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갖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 온 지 1년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여행을 다니기 너무 바빠요. 사실은 여기 오면 들리는 얘기도 엄청 많고,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는 꼭 가봐야 된다 하다 보면 주말에는 사실은 그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기 바빠갖고, 사실은 뭐 정신 차릴 여력도 없지만 1년 정도 좀 지나게 되면 도대체 이제 나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런 걱정들도 많이 생기는데, 서로 위로나 축하 같은 걸 많이 해주면서 서로 다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제네바에 살면서 느낀 장단점 부분들인데, 좀 더 하나씩 하나씩 항목을 이제 넓혀가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저희 집과 관련된 부분들, 집은 어디 골라서 살면 좋은 건지, 아파트나 주택이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기로 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바 안녕.